저 본회의장 가야 됩니다.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담을 넘는다는 게 지금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넘는 연습이라도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일을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김상욱 의원님 제가 거기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서울역 가는 길에 보셨대요. 아, 나 가서 표결해야 되겠다 생각을 바꿔서 달려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국회에서 표결한다고 감사하다고 동료 의원님들한테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이상한 상황인 것 같긴 하다. 다만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하지만 당 차원에서는 좀 힘든 일이 앞으로 진행이 되겠다. 당론을 어겼기 때문에 네, 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언론에 하나도 안 했어요. 누군가는 물어보실 것 같았는데 첫 번째 표결하고 어떤 위로의 메시지를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윤리위를 열어주기를 촉구를 했다 하는데 제 주제에 무슨 윤리위를 열어달라고 촉구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늘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곧 여러분의힘 김예지입니다 늘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앞에 저희 당명을 말하는 게 너무 송구스럽고 부끄럽고 그래서 그냥 모든 자리에서 안녕하세요 김예지입니다로 하고 있는 관계로 짧아진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좀 믿겨지지 않았는데 이 방송을 보고서 알게 되었고 어쨌든 국회로 가서 해제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그 시간에 이제 갈 수 있는 방법이 택시를 불러야 되는데 그 시간에 택시를 타고 거기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의문이 들어서 이미 퇴근해서 굉장히 미안했지만 직원에게 부탁을 했고 국회로 가긴 갔는데 이미 공세가 되었고 또 경찰 병력도 있었고 또 담도 넘으셨다는 의원들이 있었지만 저는 어쨌든 그 담장까지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왜냐면 이미 거기서 맡고 계셨기 때문에 제 신분증도 보여드렸거든요. 저 본회의장 가야 됩니다. 좀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안 계셨어도 저에게는 담을 넘는다는 게 지금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넘는 연습이라도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일을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다른 당 같은 경우에는 당직자 등을 동원해서 담 넘는 걸 도와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당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대표님과 같이 있는 그 의원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좀 여쭤봤어요. 근데 우선은 우리는 그런 게 아닌 상황이었고 위험하니까 그냥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대표님이. 그래서 좀 마음은 굉장히 불편했어요. 늘 저는 배리어 프리를 위해서 그것이 물리적이든 디지털 정보 면에 있어서든 그런 배리어를 없애기 위한 의정활동을 해왔는데 평소에도 많이 느끼지만 정말 그때만큼 더 그렇게 크게 와닿았던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국회 왜냐면은 언제든지 틈만 있으면 그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 그 틈이 있었을 것 같아서 계속 그 주변에서 떠돌았습니다. 사실 정문도 생각을 해봤어요. 담을 못 넘으니 혹시 내가 가면은 열어주지 않으실까 해서 그 시민들이 되게 많이 계셨거든요. 인간띠를 이루고 이미 계엄해제를 막 외치고 계셨어요. 좀 실례합니다를 굉장히 여러 번 외치면서 직원하고 같이 그 인파를 뚫고 정문 거의 앞까지 가서 거기서도 좀 사정을 해봤어요. 제가 이런 상황인데 좀 열어주시면 안 되겠냐 아니면은 정문이라도 넘어갈 수 없겠느냐 했더니 전혀 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려고 했던 마음이 아니라 이제 가야 한다는 그 마음이 좀 좌절된 거라서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더 공포스러울 수 있었고요. 그 다음 날인가요? 청각장애인인 당사자분을 통해서 들었던 거예요. 계엄이 선포될 때 방송으로 무언가는 나오지만 자막도 없었고 수어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청신경을 사용해서 듣는 분이 아닐 경우에는 정말 아무런 정보도 없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는 상황으로 그 상황을 맞았던 거지. 혹시라도 만에 안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재난 상황, 전시 상황에 대한 대비도 그 와중에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시스템도 좀 갖춰야 되겠구나. 우리나라가 그게 없었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동
이동에 제약이 있는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그 시간에 어디에 계셨든지에 따라서 그 상황이 굉장히 다른 거죠. 만약에 정말 전시 상황이었던가 그런 상황이었으면 엘리베이터 등을 사용할 수 없었을 거고, 그럼 그분은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그분을 구조하려는 그런 인력 배치라든가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됐을 수 있었을까? 이거는 상상의 차원이긴 하지만 저희가 상상하는 것이 그 당사자들한테는 오롯이 공포와 불안입니다. 상황이 그때도 굉장히 혼란했습니다. 우선 당론으로 정해졌다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고, 이미 의원총회에서 제명을 각오하고 하지만 공개적으로 발언합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당론을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이미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먹고 있었지만 사실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에는 부담은 있었습니다. 부담과 좀 무게감과 어느 정도의 두려움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고요. 전 박수까지는 아니었고 감사하다고 의원님들이 그러길래 글쎄 뭐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저희가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우리가 국회에서 표결한다고 감사하다고 동료 의원님들한테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이상한 상황인 것 같긴 하다. 다만 나는 내 할 일을 하러 왔고 표결을 마치고 나갈 때는 우선 할 일을 다 했다. 하지만 당 차원에서는 좀 힘든 일이 앞으로 진행이 되겠다. 당론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게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뒤늦게는 아니고요. 사실 저는 어디에 가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이게 상황이 개인적으로 그 근처에 있었고 다시 들어왔던 건데, 이게 뒤늦게 들어온 것 같이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제가 뛰어서였죠. 전 당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뭐 소수의 실제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저에게도 지금도 굉장한 문자 폭탄과 이제 문자 안 받는지 아시니까 이제 전화도 하십니다. 지금 전 전화 사용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때 좀 두려워. 네, 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언론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누군가는 물어보실 것 같았는데, 그래서 할 수가 없었어요. 저에게 먼저 와서 인사해 주시고 그랬던 중진 의원님들 같은 경우 저희 당에서 김 의원 그래도 이건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많이 설득을 하려고 왜 그래야 되는지 뭐 등등등 많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당일날까지도 그랬는데, 그랬을 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물론 의원님의 입장이나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이 민심 이라는 거를 간과할 수 없다. 물론 당론이라는 걸 만들어서 하나로 일치단결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 사안 또한 굉장히 무거운 내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당이라면 당원들 중에 이러이러한 의견을 가진 분들, 그리고 바깥 민심에는 당을 떠나서 행동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대변하는 의원도 뭐 소수긴 하겠지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김상욱 의원님을 보는데, 제가 거기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서울역 가는 길에 보셨대요. 그리고 나서 나 가서 표결해야 되겠다, 표결에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바꿔서 달려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우리 당에도, 우리 원내에도 나에 의해서 생각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게 조금은 위로나 위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당론이 부결시키는 거였기 때문에 놀랍지 않았고요. 제2정당이잖아요. 지금 큰 정당이 갖추어야 할 면모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방안이 무엇일까를 계속 고민했었고, 그날 그걸 보면서 이제 원내에서 굉장히 지탄이 많겠구나, 또 원내뿐만 아니라 당원분들께 또 많은 문자폭탄을 받겠구나라는 좀 우려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사실 의원총회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런데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있었더라고요. 의원총회에서. 제가 뭐 윤리위를 열어주기를 촉구를 했다 하는데 뭐 제 주제에 무슨 윤리위를 열어달라고 촉구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팩트를 체크하고 가자면 저는 뭐 윤리위를 열어달라고 촉구를 하거나 그런 요청을 한 적은 없고,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따를 수 없다라는 공개 발언을 할 때 저는 지금 제명당할 각오하고 말씀드립니다 라고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런 식으로 와전이 됐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비례대표가 당론을 어겼으니까 그거는 본인이 사퇴를 해야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개진하신 분이 있었던 거는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비례대표는 탈당을 하면 이제 사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거죠. 저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다양한 지지 활동들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시는 일에 정말 너무 작은 모래알 만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참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정말 많은 시민분들이 밤잠을 설치고 계엄이 있던 그날 밤에 트라우마에 아직도 고통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작은 부분이라도 대통령이 되시는 그 과정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너무너무 죄스럽고 죄송하고, 사실 한 번에 죄송하다는 말로 그게 만회가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1초 1초가 굉장히 소중하고, 제게는 그 시간에 정말 그 불안해 하셨던 분들, 그리고 저를 많이 지지해 주시고 우리 당이 어떤 바른 방향으로 갔으면 저에게 계속해서 말해주신 분들의 그 민의를 정말 내가 전할 수 있을 때까지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굳히는 것 같습니다. 연락 진짜 개인적으로 잘 안 하시는데 제가 이제 첫 번째 표결하고 다음 날인지 어떤 위로의 메시지를 주셨던 것 같아요. 아마 아셨겠죠? 당내 상황에서 굉장히 힘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적어도 너 왜 그랬냐 뭐 이런 식으로 핀잔을 주시거나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훈계를 하시거나 이런 말씀은 아니었기 때문에, 적어도 나의 이런 행동에 동의나 뭐 그런 건 제가 여쭤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건 느꼈습니다. 제가 음악을 하면서 독주도 하지만 앙상블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독주할 때도 오른손이 주된 멜로디를 연주하는 부분이 있고, 그럼 왼손이 서포트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늘 그런 것이 아니라 왼손이 주된 멜로디로 바뀌게 되면서 오른손이 서포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왼손과 오른손이 교차되면서 서로의 역할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정치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본인이 지금 서포트해야 될 단계인지 아니면 조금 표현해야 될 단계인지를 시적절하게 듣고 판단하는 능력이 정치인에게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음악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게 몸에 배고 귀에 배어 있어서 나가라, 사퇴해라 이런 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제가 뛰어들어와서 표결하는 모습을 보고 달려와 표결에 참여하셨던 의원도 계셨듯이 느리겠지만 그래도 변화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제가 했던 일을 통해서 버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후원금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들어온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한 일주일 동안에 평소 같았으면 한 1년치 원래는 잘 없거든요. 더 열심히 일해라라는 의미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후원금으로는 제 개인적인 일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장애인 단체들에서 연일 계속해서 지지 성명을 내주시고 계세요. 저는 사실 그분들을 대신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목표에 맞게 일을 하고 있구나,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 또한 저에게는 굉장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